덴마크 공사장에서 매일 도시락 싸오는 한국인, 알고 보니 놀라운 비밀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감독으로 일했던 라스 라스무센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처음 배치받았을 때만 해도 평범한 국제 건설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덴마크, 독일, 폴란드, 그리고 한국에서 온 전문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흔한 현장이었거든요. 첫 주 동안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각국에서 온 작업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일했고, 점심시간이면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이나 근처 식당에서 사온 음식을 먹곤 했죠. 대부분 간단한 샌드위치나 피자 조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김태환이라는 용접 기술자만은 달랐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그는 커다란 가방에서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꺼내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도시락통이려니 했는데 뚜껑을 열 때마다 나오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칸막이로 나뉜 용기 안에는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인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의 조화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는 검은 김이 올려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이름도 모를 나물들과 조림, 볶음 같은 것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향이었습니다. 김태환이 도시락을 열 때마다 주변으로 퍼지는 냄새는 다른 작업자들의 점심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마늘과 참기름 그리고 알 수 없는 향신료들이 어우러진 그 냄새는 바닷바람이 부는 공사장에서도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신기하게만 여겼는데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외국인 작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슬금슬금 김태환 쪽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시선들이 늘어갔거든요. 김태환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는 듯 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도시락을 먹고 다 먹고 나면 용기를 깨끗이 닦아서 다시 가방에 넣곤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의식처럼 정중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점심시간마다 김태환의 도시락에 눈이 갔습니다. 대체 누가 저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리고 왜 매일 똑같이 완벽한 상태로 준비되어 오는 걸까요? 다른 작업자들처럼 대충 사온 샌드위치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김태환의 도시락은 마치 집에서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 끼 식사 같았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김태환의 도시락에서 나는 냄새가 점점 더 진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 냄새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었던 거죠. 오전 작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쯤이면 이미 공사장 곳곳에서 작업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코를 킁킁거리며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면 다들 고개를 돌려 김태환이 있는 쪽을 바라보곤 했어요. 독일에서 온 하인츠는 매일 먹던 소시지 샌드위치를 손에 들고도 자꾸 김태환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폴란드 출신 마렉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시선은 계속 김태환의 스테인리스 용기에 고정되어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그 냄새의 다양함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났고 어떤 날은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났어요. 또 다른 날에는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냄새가 공사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향이 났는데 그 모든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김태환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음식을 만들어주는지 어디서 사오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김태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만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김태환은 현장 근처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매일 이런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직접 만들 수 있을까요? 더구나 매번 다른 메뉴로 말이에요. 김태환은 제가 계속 질문하자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그가 이런 관심을 받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다가가자 급히 도시락 뚜껑을 닫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혼자 만드는 도시락치고는 너무 완벽했어요. 매일 다른 반찬들, 완벽한 영양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그 놀라운 맛의 향까지. 다른 작업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점심시간마다 김태환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러워하는 시선들은 감출 수가 없었죠. 김태환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점점 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도시락을 먹을 때도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빨리 먹고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특별한 냄새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공사장 어디든 퍼져나갔거든요. 며칠 더 지나자 정말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환의 오후 작업 능률이 다른 작업자들과 확연히 달랐던 거예요. 보통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2시쯤부터 모든 작업자들이 나른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거운 샌드위치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는 더욱 그랬죠. 하인츠는 매일 오후마다 하품을 연발했고 마렉은 아예 졸음과 싸우느라 힘겨워했습니다. 그런데 김태환만은 달랐어요. 오히려 점심을 먹고 난 후가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오전보다 오후에 더 정확하고 빠르게 용접 작업을 해냈어요. 다른 사람들이 슬슬 지쳐갈 때 김태환은 마치 방금 일을 시작한 사람처럼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차련이 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오후 3시가 넘으면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찾곤 했는데 김태환은 그런 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만 마시면서도 끝까지 같은 페이스를 유지했어요. 더 놀라운 건 작업의 정확도였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도 김태환의 용접 품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작업자들보다 더 깔끔하고 정밀한 작업을 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력 차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김태환의 도시락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 완벽한 영양 균형이 오후 작업 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김태환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오후에 피곤하지 않으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일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김태환의 대답은 여전히 단순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이런 음식을 먹고 자라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그 도시락에 담긴 음식들에 특별한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피로 회복에 좋은 재료들이나 집중력을 높여주는 특별한 조리법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다른 작업자들도 김태환의 오후 활력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오후만 되면 축 늘어지는데 김태환은 마지막까지 팔팔한 모습을 보니까 더욱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김태환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식 시간에 김태환이 공사장 한 구석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그가 누군가와 정말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건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태환이 전화기 너머 상대방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덕분에 일도 잘 되고 건강도 좋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처음에는 김태환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매일 도시락을 보내주시나 싶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덴마크까지 매일 도시락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혹시 김태환의 어머니가 덴마크에 와 계시는 건가요? 며칠 더 관찰해보니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태환이 매일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갔다가 도시락을 들고 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퇴근 후에도 빈 도시락통을 들고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김태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덴마크에 와 계시냐고 말이에요. 그제서야 김태환이 조금씩 이야기해 주더군요. 알고 보니 김태환의 장모님이 함께 덴마크에 오셨다는 거였어요. 김태환의 아내도 함께 왔는데 아내는 현지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장모님께서 매일 도시락을 준비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장모님의 정체였어요.
김태환이 말하기를 장모님이 한국에서 30년 넘게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여러 방송에도 나오시고 요리책도 내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 도시락이 그렇게 완벽했는지, 왜 매일 다른 메뉴로 준비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김태환의 오후 컨디션이 그렇게 좋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 실력을 가진 분이 왜 덴마크까지 와서 사위의 도시락을 직접 챙겨주고 계시는 걸까요? 분명히 한국에서도 할 일이 많으실 텐데 말이에요. 김태환에게 물어보니 좀 미안해하면서 대답하더군요. 자신이 해외 생활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장모님이 걱정되셨나 보다고, 그래서 당분간 함께 오셔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위를 위해 외국까지 따라오셔서 매일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는 장모님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의 가족 문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김태환의 도시락 비밀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다른 작업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러워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불평을 터뜨린 건 폴란드 출신 마렉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자신의 차가운 샌드위치를 보더니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매일 똑같은 빵과 햄만 먹는데 김태환은 매일 다른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이게 공평하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독일인 하인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환의 도시락 냄새를 맡으면서 자신의 소시지가 맛없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왜 김태환만 그런 특별 대우를 받느냐고 우리도 그런 음식을 먹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작업자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올레도, 스웨덴에서 온 에릭도 비슷한 불만을 표했어요. 모두들 김태환의 도시락을 부러워하면서 자신들도 그런 걸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작업장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거였어요. 점심시간마다 김태환 주변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몇몇은 김태환에게 직접 한 입만 맛보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환은 이런 상황이 정말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인데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을 피해 혼자 구석진 곳에서 급하게 먹고 많은 일이 잦아졌어요. 저도 현장 관리자로서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작업자들 간에 불만이 쌓이면 현장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더구나 점심시간마다 김태환 때문에 웅성거리는 분위기가 계속되면 일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었어요. 김태환을 따로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부러워하고 있으니 뭔가 해결책이 없겠느냐고, 혹시 장모님께서 다른 사람들 것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김태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머니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건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매일 한 사람 도시락 만드는 것도 큰일인데 갑자기 10여 명분을 준비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죠. 더구나 외국인들 입맛에 맞을지도 확신할 수 없고요.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작업자들은 김태환만 특별 대우받는다고 생각했고 김태환은 그런 시선들 때문에 위축되어 갔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사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 경비실에서 김태환을 찾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환이 급히 공사장 입구로 뛰어가더니 잠시 후 한 분과 함께 돌아왔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정갈한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그 품이 있는 모습이 거친 공사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김태환이 저에게 다가와서 소개해 주더군요. 자신의 장모님이라고 잠깐 현장을 보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 순간 공사장에 있던 모든 작업자들의 시선이 그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도시락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다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박순자 여사님은 생각보다 활기차고 당당하셨어요. 공사장을 둘러보시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시더니 작업자들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에는 뭔가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잠시 후 박순자 여사님이 김태환에게 뭔가 물어보시더니 김태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박순자 여사님이 직접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박순자 여사님의 첫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위 도시락 때문에 힘들어한다면서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 말투에서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환 씨의 도시락이 너무 훌륭해서 다른 작업자들이 부러워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장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다고 설명드렸어요. 박순자 여사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작업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뭔가 생각에 잠기셨어요. 하인츠와 마렉, 올레와 에릭 등 모든 외국인 작업자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박순자 여사님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마치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김태환에게 뭔가 속삭이시더니 다시 저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이 외국 친구들이 우리 음식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한번 제대로 맛보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박순자 여사님의 제안은 정말 예상외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작업자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제안을 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할지, 그리고 과연 이 제안이 현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박순자 여사님의 제안을 다른 작업자들에게 전달했을 때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좋아했어요. 드디어 그 유명한 한국 도시락을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순자 여사님이 조건을 말씀하시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다 맛있는 거 해줄게 하시면서도 한국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나라 음식도 가져와서 서로 비교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독일인 하인츠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좋지만 독일 음식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소시지와 맥주의 나라에서 온 자신으로서는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박순자 여사님께 독일 음식의 우수성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폴란드 출신 마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란드의 전통 요리인 피에로기와 비고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국 음식과 비교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의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말이에요. 노르웨이의 올레는 북유럽 음식의 깔끔함과 건강함을 자랑했고, 스웨덴의 에릭은 자국의 미트볼과 연어 요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모두들 박순자 여사님의 도시락은 먹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자국 음식에 대한 자존심도 포기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어요. 박순자 여사님은 이런 반응을 보시고 오히려 더 흥미로워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 재미있지 하시면서 그럼 정말 제대로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국제음식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 매일 다른 한국 음식으로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면 다른 나라 작업자들도 자신들의 전통 음식을 준비해 와서 서로 맛보고 평가하기로 한 거예요. 첫째 날부터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 준비해 오신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보고 모든 작업자들이 감탄했어요. 빨간 김치볶음밥 위에 계란 후라이가 올려져 있고 옆에는 단무지와 미역국이 함께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인츠도 지지 않았습니다. 정통 독일식 소시지와 사우어크라우트, 그리고 진짜 독일 맥주까지 준비해 왔어요. 마렉은 직접 만든 피에로기를 가져왔고, 올레는 노르웨이 연어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마치 작은 국제음식 축제 같았어요. 각자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자랑하면서도 다른 나라 음식을 맛보며 평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박순자 여사님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나라 음식들도 정말 관심 있게 맛보시면서 각각의 장점을 찾아내시더군요. 독일 소시지의 쫄깃함, 폴란드 피에로기의 담백함,
북유럽 연어의 신선함까지 모든 걸 인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음식만의 특별함도 계속 강조하셨어요. 발효 음식의 깊은 맛, 다양한 반찬으로 이루어진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으로 만드는 한국 어머니들의 마음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의 음식 대결이 계속되는 동안 공사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의 불만과 질투는 사라지고 오히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마지막 날에 벌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음식 대결 마지막 날, 박순자 여사님이 정말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성이 들어간 한상 차림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용기가 아니라 진짜 한국 전통 도시락통에 담아오신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이 정말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불고기가 올려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색깔별로 정리된 5가지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계란말이는 노란색이 선명했고 김치는 빨간 양념이 적당히 밴 상태로 아삭아삭해 보였습니다. 작은 용기에는 미역국이 들어있었는데 그 진한 국물 냄새만으로도 입맛이 돌았어요. 심지어 후식으로 작은 배 조각까지 정갈하게 깎아서 넣어주셨더군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양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 그날은 모든 작업자들 몫을 다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15개의 똑같은 도시락을 새벽부터 준비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양을 완벽하게 만드셨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작업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각자 자국 음식을 자랑하며 경쟁하던 분위기와는 달리 그날은 모두가 조용히 박순자 여사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박순자 여사님은 각 반찬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불고기에 들어간 배와 양파가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원리, 나물 반찬들이 각각 다른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유, 김치의 유산균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과정까지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건 그 안에 마음을 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 불고기를 입에 넣은 하인츠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고기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나 봐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있는 그 독특한 조화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를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더니 처음에는 매워서 얼굴을 찡그렸는데 계속 씹다 보니 그 시원하고 개운한 맛에 빠져들었어요. 올레와 에릭은 나물 반찬들의 다양한 맛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역국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외국인들이 검은색 미역을 보고 주저했는데 한 입 맛보고는 그 깊고 구수한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하인츠는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계속 감탄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모든 작업자들이 박순자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 자국 음식을 자랑하며 경쟁했지만 결국 한국 음식의 깊이와 정성 앞에서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인츠가 대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야 김태환이 왜 매일 오후에 그렇게 활기찼는지 알겠다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공사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질투나 불만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모든 작업자들이 김태환과 박순자 여사님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김태환은 더 이상 도시락을 숨어서 먹을 필요가 없어졌고 박순자 여사님은 우리 공사장의 명예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몇 달 후 프로젝트가 끝나고 각자 본국으로 돌아갈 때 모든 작업자들이 박순자 여사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인츠는 독일로 돌아가면서 박순자 여사님께 배운 불고기 만드는 법을 꼭 아내에게 전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마렉은 김치 담그는 방법을 물어봤고 올레는 미역국 끓이는 법을 정말 열심히 메모해 갔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에릭의 말이었어요. 자신이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의 정을 음식으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했어요. 박순자 여사님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 사위 걱정에 따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외국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되어서 오히려 본인이 더 고맙다고 하셨어요. 음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프로젝트가 끝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렸지만 아직도 가끔 그때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하인츠는 정말 독일에서 불고기를 만들어 먹고 있다고 하고 마렉은 김치를 담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모두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게 박순자 여사님의 그 정성스러운 도시락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김태환도 그 후로 어디서 일하든 동료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어요. 박순자 여사님이 가르쳐 주신 몇 가지 간단한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동료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작은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정성이 담긴 음식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쏟는 그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느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이 보여주신 건 단순한 요리 실력이 아니라 한국 어머니들의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거든요. 덴마크 공사장에서 벌어진 이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어디선가 한국의 따뜻한 정을 세계에 알리는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